285V입니다. 이 소시오패스 같은 나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의 권위자인 교수, 과장, 사장, 거래처의 갑 아니면 전기 충격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색달아빠 백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소시오패스의 기만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소시오패스 아니어도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위에 링크가 지나가거나 영상 끝에 링크가 있을 테니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따르시나요? 아니면 합리화하는 소리를 따르시나요? 이 질문의 답은 너무 쉽죠. 그런데 특정한 상황이 대입되면 어려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요구한다면, 여러분의 권위자인 교수, 과장, 사장, 거래처의 갑, 의원, 총장 혹은 종교 지도자가 양심에 꺼려지는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지시가 양심으로 판단해야 할 일인지 혹은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해야 할 일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 못 본 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지도자보다 추종하고 보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구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 같은 나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61년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밀그램 익스페리먼트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심리학 교수로 근무한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주도한 실험입니다. 밀그램은 시간당 $4 50센트의 페이를 지불하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20세에서 50세의 보통 사람들을 피실험자로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응모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그때의 실제 광고주입니다. 표면적인 실험의 목적은 학습과 처벌의 관계라고 피실험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실험자인 밀그램은 E, T는 교사 역할을 하고 L은 러너로 학생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실험자인 밀그램 박사가 준비된 카드를 학생에게 보여주고 외우게 합니다. 두 개의 낱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새, 만난 파이, 야생 오리,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한 카드들입니다. 만약 학생이 외우지 못하면 티처 역할을 하는 피실험자가 전압을 올려서 전기 의자에 앉은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더 빨리 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기 충격 때문에 오히려 외워지질 않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15V로 시작해서 450V까지 올리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틀릴 때마다 15V의 충격이 증가되는 겁니다. 밀그램은 40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해서 40회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학생 역할을 한 사람은 못 맞추겠죠. 15V, 30V, 45V, 그리고 105V, 130V, 175V, 190V 계속 올라갑니다. 반대편 유리벽을 사이로 학생은 신음이 나옵니다. 285V에서는 고통에 찬 비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무려 285V입니다. 가정용 전기가 220V인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어요? 1961년이니까 가능했지.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분개하고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쩜 저런 걸 할 수 있냐? 아무리 실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안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실험의 세팅은 가짜입니다. 전기 충격도 가짜고 전기 충격을 받는 학생도 잘 훈련된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로 비명을 지른 것이죠. 실제 피실험자는 티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피실험자인 선생은 정말 상황과 감정을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학생의 고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실제인 겁니다. 한번 그때 실제 영상을 볼까요? A debt up an experiment. Volunteers were told they would take. He was told to increase the voltage with each wrong answer. Cloud, horse, rock, house.
Answer. Wrong. 150 volts. Answer, horse. Experiment. That's all. Get me out of here. 버튼 누르기를 주저하죠. 주저하다가 밀그램 박사가 얘기하니까 또 갈등하다 그냥 눌러버리죠. 이때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밀그램 교수는 이 네 가지의 말만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실험을 위해서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이 뭐라 하든 그 낱말을 정확히 외울 때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피실험자인 당신이 끝까지 해주어야지 이 실험이 끝납니다. 전기 충격 계기판에는 전압의 정도의 위험함을 알리는 문장까지 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눌렀을까요? 450V까지 누른 피실험자는 있긴 한 걸까요? 상대의 고통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건 아니야, 더 이상 못해, 실험을 관뒀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려 65%의 사람들이 450V까지 눌렀다는 겁니다. 학생을 연기한 연기자는 아마 죽음의 고통까지 연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의 사람들이 흰 가운을 입은 이 피실험자의 말에 복종한 겁니다. 피실험자들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뭔가 좀 못 배운 사람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교사, 우체국 직원, 영업사원, 엔지니어 다양했고요.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를 최소한 졸업했고 박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시민들이지요. 우리와 같은. 가짜 실험이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속여 정신적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밀그램 교수는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개인의 선량한 양심이 잘못된 권위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옛날 일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잘 배웠으면 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밀그램 이후에도 비슷한 실험을 여러 대학교에서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세팅으로 실험 환경을 바꿨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보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30V까지는 괜찮죠? 90V까지는 사람이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죠? 학습과 체벌의 관계를 파악하는 목적 있는 실험이니까 괜찮겠죠? 돈까지 받았는데 토해낼 순 없으니 끝까지 해야겠죠? 아닙니다. 애초에 가학적인 실험임을 확인하는 순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 즉 양심을 타협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성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냐는 겁니다. 밀그램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고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고 조정. 합법적인 권위에 따른 명령이라고 여겨진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한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행동은 자신의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 조정을 한다. 밀그램이 말한 사고 조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사고를 조정하면서까지 복종한다는 겁니다. 물론 선량한 지도자의 경우라면 이러한 복종이 사회 질서를 쉽게 구축하고 사회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소시오패스 같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면 이런 경향성은 최악이 되죠.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양심이라는 더 확실한 안전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모두 따를 게 아니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2차 대전도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독일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서 이겨서 진행한 겁니다. 합법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 패전하고 국제법에 의해서 전범국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국가에서는 합법이 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전범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법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사회법보다 상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심을 따르는 도덕법입니다.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개개인이 이 양심을 따르는 도덕법을 지키기 때문인 겁니다. 경찰분들이 수고하시지만 모든 범인을 검거할 수 없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마르타 스타우트 교수는 이 사고 조정이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자신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지시한다면 사고 조정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밀그램의 실험에서 32살 엔지니어는 이 실험을 거부했다. 흰 가운을 입고 고통을 주는 행동을 지시하는 과학자를 기껏해야 자신과 비슷한 정도의 지식인이라고 여겼다. 그는 실험 도중 의자를 박차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기기술자입니다. 지금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어요 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 엔지니어에게 전기 충격을 준 행위는 누구의 책임이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그 엔지니어는 밀그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던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전기 충격을 가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기에 저처럼 소시오패스적인 권위에 휘둘리는 것일까요? 위력에 의한 양심에 그릇된 일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내게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은 그 험악한 환경에서 생존한 뒤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정한 자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다. 밀그램의 실험에서 전기 충격기를 누른 사람들은 이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다는 극단적인 사고에 빠진 것입니다. 지시를 내린 전문성 있는 권위자의 책임이지 그저 복종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합리화에 빠진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합리화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대다수라고 해도 이처럼 사고하고 결정한다면 소시오패스적인 악한 권위자들에 의해 사회는 병들고 개인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량한 다수가 이런 악한 권위자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단지 지시받은 사람이야. 난 단지 수행원일 뿐이야. 이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는 합리화를 따라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해도 따를 수밖에 없어. 난 힘없는 존재야.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이와 같은 극단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설득하거나 전달하거나 상담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저 양심을 저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거야. 이건 막힌 생각이야. 뭔가 방법이 있을 테니 찾으면 돼. 이와 같은 열린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밀그램의 실험을 거부한 엔지니어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지시자인 밀그램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맹목적 복종을 하지 않고 양심을 따르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학위 자체가 아니라 교육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독재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을 쉽게 통제하도록 무미나 정책을 펼치죠. 무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심에 반하는 지시로 괴로울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 합리화의 사고에 빠지지 말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그냥 따르고 수행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야. 내가 할 것은 그냥 지시를 따르는 일이야.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내 죄와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게 바로 합리화죠. 두 번째는 열린 사고를 하라.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어. 다른 어떠한 선택이 없어. 이게 바로 막힌 사고죠.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막힌 사고, 이처럼 극단적인 막힌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살까지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도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심을 따라 선택하라. 양심.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복잡한 생각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행위는 잘못됐다고. 복잡한 언변에,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고 양심이 주는 그 경고를 따라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안전고리입니다. 이를 보다 잘하기 위해, 즉 인간이 인간답게 양심을 지키고 살기 위해 인간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심에 반하는 것 외에 괜히 반항하고 싶고 트집 잡고 싶고 미루고 떠맡기고 싶고 게을르고 싶어서 반항한다? 그건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나 죽었다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 사람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직과 사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겁니다. 제 얘기 듣고 괜히 자신의 나태함과 불순함을 합리화하진 말아야겠죠. 합리화하면 소시오패스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특별히 소시오패스를 대처하는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봬요. 꼭 제발. 감사합니다.